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동안 저희는 조마조마했는데 사실상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주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이야기인데 이 두 팀의 경기는 시작부터 30분이 딜레이가 됐을 정도로 양팀 팬들의 폭력이 번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토트넘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뛰었거든요. 에메르송, 그리고 로셀소, 로메로까지 이 3명의 선수가 뛰었던 이 경기에서 양팀 모두 이 토트넘 선수들이 최고 평점을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토트넘은 과연 이번 A매치 기간 이후에 어떻게 팀을 짜면 좋은지에 대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 게시판에는 훈훈한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손흥민이 북런던에 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위치에 위치한 한 선수가 손흥민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사우디의 타겟이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브라질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히샬리송은 현재 부상이고 12월 중순까지 일단 축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샬리송을 판다면 한 8천만 유로에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6천만 파운드에 데려왔기 때문에 이거보단 좀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의 의중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은돔벨레도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끼워 팔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는 거 상관없다, 어차피 센터백도 못 뛰지 않냐, 지금 토트넘이 가장 급한 건 어쨌건 센터백이죠. 그리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깊이 있는 분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이긴 하지만 놀라운 논란에서는 항상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벤탄쿠르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86분을 소화하면서 115번의 터치, 그리고 100번의 패스 중 92번 성공시키면서 92%의 패스 성공률, 계산하기 편하네요. 그리고 하나의 키패스, 하나의 빅찬스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골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소화했다. 그리고 2번의 드리블 중 2번 성공, 그리고 땅볼 경합 7번 중에 5번 성공, 공중볼 듀얼도 이제 4번 중에 3번 성공하면서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준 벤탄쿠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가로채기까지 그야말로 알짜배기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볼리비아를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면서 우루과이의 굉장히 압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일단은 벤탄쿠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거는 이제 로메로인데, 로메로가 지금은 이제 토트넘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죠. 한 3경기는 출장 정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경기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2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은 뛸 수 있죠. 그래서 43분에 굉장히 좋은 이 슈팅을 블락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화제가 됐는데, 이 슈팅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하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로메로가 이 공을 막아내면서 이 공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메로의 굉장히 좋은 수비였고, 그런데 아스톤빌라전과 맨시티를 못 뛴다, 이 2경기를 놓친다는 게 어쨌건 로메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질머리를 좀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게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는 로메로가 가장 난폭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의 좀 상황들을 제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는 사실은 이쁜 경기는 아니었다, 굉장히 많은 파울이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로셀소와 로메로가 아마 아르헨티나의 가장 좋은 선수였던 것 같다. 둘 다 토트넘 선수입니다. 로셀소와 로메로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메로가 이제 골을 막아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메시가 뭔가 그렇게 체력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경기가 펼쳐진 건지 궁금했는데 CNN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스토릭 월드컵 퀄리파이어, 굉장히 역사적인 이 예선전이 overshadowed by violence, 이 폭력으로 인해 얼룩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홈 경기장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경기 전에 이 관중 간에 어떤 이제 소동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장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곤봉을 든 경찰들이 이를 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말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정도로 좀 아수라장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30분이나 딜레이가 됐는데, 아르헨티나의 이제 메시 선수가 직접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갈 만큼 이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이 일단 일단락이 되면서 경기가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선발 라인업 보면 일단 이번에 에메르송 선수가 이제 브라질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로셀소 그리고 로메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날 출전한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 준수한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기 장면 좀 살펴보면은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대치가 일어난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팬분들과 그리고 이제 브라질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이제 뭔가 좀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호드리고를 데리고 이제 메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목덜미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경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수들들 막 모여들고, 로메로랑 로얄은 또 같은 소속 팀이다 보니까 또 서로 막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뒤에 로셀소도 있네요. 토트넘 3인방이 모두 다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하튼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경기다. 그리고 이제 마르퀴뉴스, 아무래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 같이 뛰었던 이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뒤에 또 로메로 보이네요. 여하튼 경기 장면을 좀 살펴보면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팬들만 싸운 게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직접 싸웠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신발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장면이었냐라고 하면은 제주스랑 그리고 이제 같이 붙었던 선수가 이제 데폴 선수네요. 이 두 선수가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막 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제주스가 팔로 이렇게 얼굴을 밀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스가 옐로 카드를 받게 된 장면이고, 이게 전반 4분 장면입니다. 경기 내내 파울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로셀소도 이제 파울을 당하기도 했는데, 측면에서 들어온 공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로셀소의 좋은 움직임. 근데 이제 로셀소가 뒤에서 이제 태클을 당하면서 부상을 당할 뻔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페널티킥으로 이어진 장면은 아니었지만 로셀소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앵클을 무리하게 공격하는 그런 브라질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로셀소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도 중간에 이렇게 근육의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 뭔가 좀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후반전에 교체를 당하게 되기도 하죠. 한 70몇 분 때 이제 교체가 되는데, 골 장면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62분에 이제 코너킥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올려준 크로스를 여하튼 데폴 선수가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대0 점수가 되었고, 아르헨티나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무래도 브라질 홈에서 이제 응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하튼 골을 넣어주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관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 팬들의 합작이 터질 뻔하기도 했죠. 이제 로셀소의 프리킥,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로메로 이렇게 공이 올라가면서 로메로가 이제 찰 수 있을 뻔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브라질이 이를 막아내면서 일단 토트넘 듀오의 골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퇴장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데폴이 다시 한번 이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붙는 장면, 이 장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레드카드를 상대에게 선사해버리는 이 장면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말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엘링턴 선수가 이제 얼굴을 밀지 않았는데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것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가 좀 굉장했습니다. 물론 뭐 민 것 자체로도 레드카드를 받을만 했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데폴 선수가 조엘링턴을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거 자체가 이제 반칙이죠. 계속 이 선수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얼굴을 떼려고 하다가, 그래 얼굴은 안 되라고 하면서 손을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몸을 밀어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몸을 밀어내죠. 몸을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얼굴을 때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심이 아마 이쪽 뒤쪽 각도에서 봤으면은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맞고 쓰러지기는 했지만 이제 얼굴을 붙잡고 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굴 때린 거 아닌가? 이쪽 각도로 봤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레드카드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분개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인데, 어쨌건 브라질은 홈에서 당하지 않는 월드컵 예선전 패배를 결국엔 아르헨티나에게 당하면서 충격적인, 뭐 역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약간은 빛이 바랜 그런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파워 도미넌스를 좀 살펴보면은 전반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가 좀 더 우세했다가 나중에는 브라질이 조금 더 우세했고, 잠깐 이제 우세할 때 아르헨티나가 골을 넣었다가 다시 한번 브라질이 회복하려고 했지만 레드카드 이후에 잘 회복을 못했다. 이 정도의 경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평점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8.3점,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는 에메르송 로얄이 7.2점으로 각 팀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각 팀의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가 둘 다 토트넘 선수다. 그래서 폼이 일단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공소유권은 50대 50이었고 토탈 슈팅 개수 8대 8, 굉장히 팽팽한 경기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이 수치죠. 옐로 카드 3개, 레드 카드 하나, 브라질이 전부 다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카드 관리에 실패하고, 그리고 경기까지 내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파울도 26개,
16개, 무려 전체 경기상에서 42개의 파울이 발생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이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경기의 어떤 결과까지 보고 나니까 이 토트넘의 스쿼드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여하튼 현재 이제 폼이 굉장히 좋은 에메르송이 지금 뛰지 않는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비수마가 없는 상황에서 호이비에르를 쓴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전방에 일단 로셀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을 토대로, 물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훈련을 토대로 선수들을 고르겠지만, 뭔가 A매치 기간에 보여준 선수들의 어떤 모습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필립스는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는 어떻게든 내려야 됩니다. 다이어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호이비에르로 일단 채울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도기가 비수마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에메르송이 폼이 좋으니까 에메르송을 다시 한번 믿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르가 만약에 뭔가 좀 흐름을 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로셀소를 기용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특히 메디슨이 장기 부상인 상태에서 로셀소의 폼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석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이제 클루셉스키가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은 브리안 힐 같은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브리안 힐도 이제 이적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사르 정도? 사르가 어쨌건 오른쪽 공격에서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최전방에 등지는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사르를 통해서 사르, 로셀소, 손흥민의 어떤 유려한 공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벤탄쿠르, 존슨, 손흥민의 이거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클루셉스키는 지금까지 붙박이 주전이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전문 센터백이 아닌 사람을 센터백으로 쓰는 것, 첼시전 이후로는 호이비에르가 여기 설 확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으로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스쿼드가 이렇게 뛰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특히 우도기가 중간에서 좀 수비적인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빌드업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에메르송과 포로가 이렇게 인버티드로 올라와 주면서 벤탄쿠르, 로셀소와 이어지고 존슨과 사르가 양쪽 옆에 벌려주면서 이제 포로와 에메르송이 달려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우독이랑 포로를 둘 다 공격적인 어떤 윙백들이다 보니까 동시에 윙백으로 비용하기에는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다이어가 여기 있다면. 그래서 우독이를 여기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A매치 기간의 경기들을 살펴보시면서 토트넘은 어떤 라인업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